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면역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용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담할 때와 사건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염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염치라니 이게 뭐 법률 분쟁 해결과 과연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염치만큼 또 중요한 게 없습니다. 사실 변호사라는 직업은 의뢰인 편에 서서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풀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와중에 언제나 한 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킵니다. 바로 염치 없는 주장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원칙은 제가 변호사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켜오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변호사 찾아오실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죠.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 똑같이 돌려주고 싶습니다." 근데 상담받으러 오셔 가지고 이런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죠. 고민을 하죠. '이 주장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맞는 말일까? 상식적으로 타당한 주장일까? 뭐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뭐 진짜 따지고 들면야 법적으로 타당한 주장일 수 있겠죠. 근데 그 저는 그림이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소송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주장을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좋아 보이냐 나빠 보이냐라고 따졌을 때 예 그런 부분도 분명 고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장하면 좋죠. 뭐 법적으로 따질 때 이 얘기도 할 수 있고 저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하는 건 자유인데 그거를 좀 걸러서 주장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주저하지 않고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그 주장은 조금 생각해도 이것까지 얘기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 오히려 사건이 더 꼬이거나 상대방을 자극해서 더 소송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저희 인상이 더 안 좋게 보여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제가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당황해하거나 불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이제 상담받아 오셔 가지고 실제 저의 이런 조언에 마음이 상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뭐 다른 분들 찾아가면 분명히 인제 원하는 얘기를 해 주는 분들이 계실 거고 뭐 그분들이랑 이제 소송을 진행하시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근데 제가 어쨌든 상담받으러 게다가 뭐 상담료도 적지 않은데 오셔 가지고 좋은 소리를 못 해 드리면 좀 인제 화가 났을 화가 난달까 좀 당황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는 인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뭐 안 된다고 하면 아니면 이런 주장은 좀 빼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솔직하게 하면 기본적으로는 좀 싫어하시죠. 그래서 뭐 다른 변호사님들은 다 된다고 했는데요. "변호사님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변호사님 솔직히 자신 없으신가요?"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저도 좀 씁쓸하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고 그거에 맞춰서 끝까지 정직한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냥 수임하려고 무료로 상담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진지하게 같이 그 시간을 들여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건데 상담하는 시간 동안은. 그래서 정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의뢰인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건 뭐 진짜 변호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잠시 기분이 나쁘더라도 나중에 인제 그 본인이 원하는 얘기를 듣고 소송을 진행했고 하셨고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셔 가지고 마무리가 지어졌을 때 그때 들었던 얘기가 정말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상담자분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때 변호사님 얘기 들을 걸 그랬어요."라고 하면서 이미 지금 변호사님을 선임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저한테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조언을 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안 해 드리죠. 제가 변호사님이 이미 선임이 돼 있으면 그분이랑 진행하시는 게 맞죠. 제가 그 진행 중인 사건에 거기에다가 뭐 조언을 하거나 그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처음 그 조언이 사실은 저는 제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못 알아보셨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사실 저도 속으로는 '상대방을 좀 혼내야겠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근데 이게 제가 변호사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좀
흥분하지 않고 이렇게 허허실실 좀 웃으면서 좀 넘기면서 이렇게 사건을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몰아붙이고 공격한다고 해서 이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말은 이렇게 해도 조정실 들어가서 또 이제 얘기하다 보면 흥분하기도 하고, 예, 증인신문하다가도 흥분하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법정은 감정 싸움의 장이 아니고 냉정하게 법과 논리를 싸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 페이스에 휘말리면 더 사건이 꼬이게 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끼워 맞춘 주장이나 감정 섞인 말은 순간적으로는 시원할지 몰라도 결국 탈이 나요. 그래서 재판부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감정적인 말, 탄원서 통하지 않아요. 그런 게 통하는 경우가 없진 않은데, 기본적으로 그거는 정말 애매한 사안일 때 뭐라도 더 해 보기 위해서 감정을 섞을 수는 있지만, 이 감정을 그냥 해소하는 곳이 아니고 소송을 통해서 뭔가 분풀이를 하려고 하면 결국 좋지 않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치 없는 주장은 탈이 난다고 의뢰인분들한테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뭐 해 달라는 얘기를 해 주기 싫어서, 당연히 억울하신 거 알고 해 드리고 싶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희한테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해 보면, 의뢰인 입장에 최선의 결과를 얻어주는 변호사가 제일 좋은 변호사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법적으로 설득력이 좀 떨어지거나 이제 뭔가 제가 봤을 때 쪼끔 염치가 없어 보인다는 주장은 제가 절대 하지 않아요. 뭐 그런 얘기가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는 건 잠깐은 기분이 좋을 수 있겠지만, 그게 휴 그 기분 좋은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고 나중에 더 큰 피해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 잠깐은 유리해 보일 수도 있어요. 막 상대방이 당황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어설프게 하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 허점이 드러납니다. 어 이혼 소송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제 상대방이 밉다고 없는 사실을 막 지어내서 주장을 하거나 과장해서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인제 결혼 생활이 짧든 길든 서로 서운한 게 없는 부분은 없겠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서운하든 뭐 시부모님, 장인 장모님한테 서운하든 여러 가지 일이 많겠죠, 뭐 결혼 전부터. 근데 인제 그거를 적당히 해야지, 상대방에게 악감정을 담아서 정말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주장을 했다가 상대방이 진짜 제대로 된 증거를 가지고 반박을 하면, 그러면은 불리하죠. 저희 인상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괜히 본인 가슴에 손을 얹고 본인이 잘못한 게 없지 않다라고 하면 상대방을 너무 자극할 필요는 없어요. 뭐 상대방이 먼저 자극을 했다라고 하면은 뭐 맞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반박은 해야겠죠. 근데 뭔가 상대방이 얌전히 있는데 굳이 상대방 흠을 잡아 가지고 뭔가 더 힘들게 소송을 끌어갈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더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봐서, 뭐 이제 실컷 저도 인제 얘기 듣고 실컷 주장을 해 드렸는데, 나중에 저도 모르는 얘기들이 막 상대방 서면을 통해서 제가 이제 보게 되면 가끔, 예, 머리가 띵할 때가 있죠. 이제 뭐 그 뒷수습을 또 해야 되니까요. 예. 근데 인제 가사 사건, 이혼 사건에서도 그렇고 형사 사건에서도 진짜 억울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좀 과하게 방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형사 사건 할 때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인제 그 뭔가 증거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인정을 해야 될 걸 인정을 안 하고, 그거 뭔가 기본적인 것도 인정을 안 하고 시작을 하면 결국에는 나중에, 예, 좋지 않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인정할 부분 인정하고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설득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인제 많이 드리는 말씀은, 이런저런 얘기를 주시면 그 주장은 법적으로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선 좀 저희가 한 발 빼는 게 낫습니다. 아니면 그거 저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주장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얄밉고 억울하신 건 제가 100번 이해하지만 이 문장은 좀
제가 넣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건 선생님 위해서 이런 얘기까지는 제가 못 해 드릴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아 변호사님이 내 편 안 들어 주면 도대체 누가 들어 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의뢰인분들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만약에 뭐 진짜 저가 편하려면 그냥 내 달라는 자료 다 내 드리고 해 달라는 말 다 써 드리고 하면 좋죠. 저도 편하죠. 근데 인제 그렇게 해서 결과가 안 좋았을 때 과연 그때까지 결과가 안 좋게 끝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인제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분이랑 충분히 얘기하고 서로 어느 정도 진심을 담아서 좀 진심을 담은 얘기를 하면서 조절을 해 나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결국 사건을 해결하는 핵심은 염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염치 있는 주장을 해야 재판부도 저희를 믿어 주고 나중에 상대방이랑 뭐 조정이 갔을 때도 그래도 예 설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찾아오시고 저에게 사건을 맡기시는 분들이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고 나중에 돌아보셨을 때도 후회 없는 결과를 만들어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염치를 기준으로 염치 있게 법적으로 올바르게 사건을 풀어나가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상담할 때랑 사건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염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억지스러운 주장보다는 그래도 말이 되는 정당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이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랑 똑같이 하면 결국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 예. 그래서 오늘도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